오늘은 지시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선 명령어가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자, 지시선 명령어가 큐리더, 큐리더, 그 다음에 엠리더, 엠리더, 엠리더가 있는데, 엠리더는 엠리더 스타일이 있고 엠리더 에디트가 있습니다. 엠리더는 엠리더만 있는 게 아니고 엠리더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쭉 있어요. 자, 일단 큐리더부터 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원을 그려놨습니다. 자, 큐리더는 아쉽게도 여기 없어요. 큐리더는 명령어가 없고 얘는 엠리더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얘는 엠리더예요. 이건 엠리더고 여긴 큐리더가 없습니다. 큐리더가 없어요. 그게 조금 안타깝죠? 자, 큐리더 명령어 씁니다. 큐리더,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퍼스트 리더 포인트. 자, 근처점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포인트, 그 다음에 넥스트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위드를 물어봅니다. 엔터. 퍼스트 라인, 첫 번째 줄, 오브 어넌테이션 텍스트, 주석 문자의 첫 번째 줄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m텍스트. 자, m텍스트를 쓰시면 돼요. 엔터.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여기에 이와 같이 m텍스트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엠리더가 완성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큐리더 첫 번째 점, 그 다음 두 번째 점, 그 다음 클릭. 우리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랜딩이라고 부릅니다. 랜딩. 아마 스펠링이 이게 맞을 거예요. 랜딩. 이 랜딩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비행기 착륙할 때, 그 랜딩 기어 내립니다. 랜딩 바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때 랜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착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제 착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그려지는 거죠. 자, 엔터.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두께 120mm 철근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큐리더.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 여기 세팅이라고 나옵니다. 설정이요. 자, 세팅. 그러면 이렇게 큐리더에 대한 설정 값이 나옵니다. 어넌테이션 주석입니다. 바로 이 부분의 내용인데, 이걸 m텍스트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놓은 겁니다. 카피언 오브젝트, 내가 객체를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톨러런스, 공차를 붙이겠습니다. 블록을 불러오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화살표만 놓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순서대로 m텍스트, 문자를 쓰겠습니다. 카피언 오브젝트, 물체를 복사하겠습니다. 형상 공차, 우리 어저께 톨러런스 했었죠? 공차를 쓰겠습니다. 블록을 사용합니다. none, 아무것도 안 붙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m텍스트하고 톨러런스를 쓸 겁니다. 이 블록 레퍼런스는 엠리더에서 쓸 겁니다. 여기서 쓰는 것보다 엠리더 쪽이 훨씬 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m텍스트일 때만 나옵니다.
자, 카피, 톨러런스, 블럭, 넌 안 나오죠? 어태치먼트가 텍스트일 때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주석의 모양이 되겠죠. 자, 텍스트일 때 어태치먼트 바로 여기로 넘어갑니다. 텍스트 온 레프트 사이드. 문자가 지시선 왼쪽에 위치할 때 미들 오브 바텀 라인에 글자가 쓰여져라. 텍스트 온 라이트 사이드.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할 때 미들 오브 탑 라인에 위치해라. 자, 오른쪽에 위치하면 탑 라인, 왼쪽에 위치하면 바텀 라인. 자, 보도록 하죠. 제가 지시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어떤가요? 아랫줄에 위치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문자가 이번엔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지시선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미들 오브 탑 라인, 어떤가요? 맞습니까? 문자가 지시선 왼쪽에 위치하면 미들 오브, 중간이죠. 미들 오브 바텀 라인, 제일 아랫줄의 미들, 중간에 위치하고,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미들 오브 탑 라인, 문자의 제일 윗줄의 중간에 정렬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리더 세팅.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둘 다 맞추는 거죠. 미들 오브 탑 라인으로 맞추든지 미들 오브 바텀 라인으로 맞추든지 둘 중에 하나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맨 아래 보면 언더라인 바텀 라인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밑에 밑줄이 그려집니다. 주로 요렇게 쓰는 건 기계 쪽에서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자, 리더 시작점을 누르고, 자, 넥스트 포인트. 뭐지?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거 라인이네. 리더 자, 이렇게 써봤습니다. 두께, 자, 두께 THK 두께 50mm 묵은 콘크리트, 아니 밑창 콘크리트, 다시 두께 150mm 철근 콘크리트. 바뀌었네요. 그 다음 다시 두께 200mm 잡석 다짐. 자, 이렇게요. 다시요. 자, 리더 세팅. 자, 요거 끄고, 자, 미들 오브, 아니, 제가 미들 오브 탑 라인에 체크했습니다. 다시 두께 150mm 철근 콘크리트, 다시 두께
50mm 밑창 콘크리트, 다시 두께 200mm 잡석 다짐. 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자, 얘를 분해합니다. 그리고 카피, 이런 식으로요. 어레이 3개, 피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맨 위에 화살표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화살표가 두 번째 거, 맨 아래 화살표가 맨 아래 내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채석장에서 채취된 돌, 즉 가공하지 않은 돌을 건물의 기초 하부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잡석을 설치하고, 그 다음 PE 필름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버린 콘크리트, 같은 말로 밑창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기초를 터파기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잡석 지정, 잡석 다짐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돌들이 많이 거칠죠? 그죠?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그 빌라 같은 거 건물 올리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냥 다니지 마시고 눈여겨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 눈여겨 보시는데,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건 터파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터파기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지표면부터 이렇게 지층부터 검사해야 돼요. 여기 땅이 어떤 땅으로 되어 있나 그거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이죠. 건물의 영역 같은 거 다 체크하고 그리고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은 건너뛰고 이렇게 제일 먼저 땅을 파요. 그죠? 땅을 파는데 우린 그걸 터파기라고 합니다. 터파기를 하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잡석 지정을 합니다. 잡석을 까는 거죠. 근데 이 잡석이 얼마나 깔리냐면 200mm가 깔리게 됩니다. 200mm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건데 그냥 지을 거예요. 그냥 이 흙바닥 위에다 집을 지을 거예요. 또 하나는 바위 위에다 집을 지을 겁니다. 누가 더 튼튼한가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위 위에 지은 집들이 더 튼튼하겠죠. 그죠? 하중이라고 합니다. 건물 자체가 지닌 무게가 있어요. 이걸 자중이라고 하는데, 이 자중 자체가 무겁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위 위에 집을 지어놔야 치마가 안 일어나죠.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흙바닥 위에다 이렇게 집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점점 침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잡석은 결국 어떤 걸 역할하는 거예요? 바로 바위, 단단한 안반을 이제 안반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 근데 보다시피 이게 고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린 콘크리트 혹은 밑창 콘크리트를 그냥 들이붓습니다. 얼마나? 50에서 60mm를. 그리고 싹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게 이제 밑창 콘크리트 지금 타설한 거거든요. 바닥이 일정해졌죠. 여기다가 이제 비로소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위에다 철근 콘크리트를 하고 밑창 콘크리트 하고 그 다음 잡석 다짐하고, 맨 밑에서부터 보시면 돼요. 맨 밑에가 잡석 다짐이 맨 아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밑창 콘크리트 있고 그 위에 철근 콘크리트 있고. 이해되셨나요? 맨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제일 밑에 깔리는 게 제일 아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자, 근데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이 화살표를 잘 안 써요. 대부분 다 뭐 쓰냐면 도트를 사용합니다. 자, 큐리더, 자, 세팅, 그 다음에 여기 라인 앤 에로, 리더 라인 앤 에로죠. 지시선과 화살촉. 여기 화살촉이 나오네요. 도트를 쓰시거나 여기 스몰 도트가 있습니다. 도트 스몰이 있어요. 이 도트는 조금 커요. 근데 반대로 여기 도트 스몰은 또 작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의 도트가 없어요. 적당한 크기의 도트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씁니다. 이렇게요. (150) 철근 콘크리트, 두께 50 밑창 콘크리트, 아니 이번엔 버린 콘크리트라고 할까요? 다시 두께 200mm 잡석 다짐. 자, 그 다음 얘를 분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카피, 어레이 3개, 피트. 그럼 위치 맞추기가 조금 쉬워요. 그 다음, 자, 얘는 분해가 됐으니 얘도 카피.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왼쪽의 화살촉보다 오른쪽의 도트가 더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건축 쪽에서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저 도트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큐리더, 세팅. 자, 이번엔 오른쪽 여기 스트레이트하고 스플라인이요. 스트레이트가 있고 스플라인이 있고 그 아래 넘버 오브 포인트. 우리가 지금 3번밖에 안 찍었어요. 자, 확인해 봅니다. 오케이. 1번, 2번, 3번, 엔터, 내용. 맞나요? 3번 찍은 거 맞나요? 1번, 2번, 3번. 다시 큐리더 세팅. 노 리밋으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내 마음대로 이렇게 계속 찍어 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쓴단 말이죠. 보통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리밋을 3번으로 걸어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스플라인입니다. 스플라인은 이렇게 곡선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이 값을 4로 고칩니다. 이렇게 값을 4로 고쳐 놓습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어떤가요? 곡선으로 그려졌죠? 자, 요렇게도 종종 사용해요. 한번 해보시죠. 자, 큐리더. 자, 세팅해서 다시 이제 스플라인을 스트레이트로 바꾸고, 자, 어노테이션에서 톨러런스로 바꿔보겠습니다. 톨러런스는 공차입니다. 자, 공차의 경우는 누구를 쓰냐면 여기 데이텀 트라이앵글 필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요. 데이텀 트라이앵글 필드를 사용하고 어노테이션에서 톨러런스를 쓰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시작점 지정하고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심볼을 평면도 0.032 데이텀 A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면이 평면도이어야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0.032를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되고
A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원래 공차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멀티리더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리더는 여기 멀티리더 스타일부터 지정하시면 돼요. 눌러보면 앱리더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 치수 스타일, 디멘전 스타일하고도 비슷해요. 자, 여기 모디파이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더 지시선의 유형, 지시선의 구조, 그 다음 컨텐츠 이렇게 나눠집니다. 지시선의 내용, 그러니까 직선인지 곡선인지, 그 다음에 화살표는 어떤 걸 쓸 건지, 그 다음 화살표의 크기는 얼마나인지 여기서 조절합니다.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딤 스타일이죠. 딤 스타일에서 사용하는 화살표와 문자의 크기는 2.5mm입니다. 기본값입니다. 그런데 앱리더에서는 앱리더 스타일에서는 4mm가 기본값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값이 달라요, 두 개가. 이해되셨죠? 그럼 어떤 걸 쓰면 될까요? 누구를 누구한테 맞출까요? 디멘전 스타일에 있는 화살표와 문자의 크기를 앱리더 스타일로 맞출까요? 아니면 앱리더 스타일에 있는 걸 디멘전 스타일로 맞출까요? 그건 당연히 앱리더 스타일에 있는 내용을 디멘전 스타일 내용과 맞추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자를 조금 작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2mm를 주로 씁니다. 텍스트도 2mm, 치수 문자도 2mm, 화살촉도 2mm 이렇게 씁니다. 그럼 앱리더 스타일에 나오는 문자의 크기도 2mm, 화살촉의 크기도 2mm 이렇게 맞춰버려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두 개, 여기서 나오는 값 둘 다 똑같은 값으로 맞추셔야 돼요. 이걸 따로따로 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도 기본값인 2.5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요. 기본값 2.5mm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 이번엔 리더 스트럭처, 지시선의 구조입니다. 여기 보니까 맥시멈 리더 포인트가 나오네요. 이거 방금 전에 봤던데요. 큐리더와 똑같죠. 근데 큐리더는 3개, 여기 맥시멈 리더 포인트가 3개로 잡혀 있고요. 얘는 2개로 잡혀 있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 나머지 여기 넘어가고요. 그 다음 얘가 중요해요. 스케일이요. 스케일입니다. 이 앱리더 스타일도 그렇고 치수도 그렇고 축척에 맞춰서 값이 같이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때 어떻게 스케일 값을 적용하냐 이거죠. 바로 여기에 스케일 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컨텐츠죠. 내용 여기 눌러보시면 화살표가 있고, 그러니까 문자가 있고 블록이 나옵니다. 지금은 문자로, 문자 타입은 스탠다드고 수평입니다. 근데 여기 문자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4mm로 되어 있죠. 여기도 똑같이 2.5mm로 바꿔 주셔야 합니다. 자,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여기 뭐 항상 왼쪽으로 맞출까요? 오른쪽 정렬도 있고 왼쪽 정렬도 있겠죠? 프레임 텍스트, 문자에다 이렇게 프레임, 테두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건 안 써요. 자, 여기 보시면 미들 오브 탑라인, 미들 오브 탑라인, 이건 이해되시죠? 문자가 왼쪽에 위치할 때 미들 오브 탑라인, 오른쪽에 위치할 때 미들 오브 탑라인. 자, 이건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앱리더. 그러면 앱리더는 좀 특이한데 그게 뭐냐면 리더 에로우 헤드 로케이션, 지시선의 화살촉의 위치를 먼저 물어봅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리더 랜딩 퍼스트가 있고 컨텐츠 퍼스트가 있습니다. 즉 앱리더를 그리는 방법은 컨텐츠를 먼저 쓰고 화살촉을 끄집어내느냐, 랜딩을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랜딩의 위치를 맞추고 화살표를 끄집어내느냐, 아니면 화살표를 맞추고 그 다음에 내용을 쓰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씩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 먼저 화살촉을 이렇게 클릭합니다. 그러면 뭐가 쫓아다녀요? 이렇게 랜딩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두 번만 클릭해도 돼요. 클릭. 다시 봅니다. 랜딩 퍼스트. 랜딩의 위치를 맞춥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다시 봅니다. 컨텐츠 퍼스트. 컨텐츠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화살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화살촉 먼저, 랜딩 먼저, 컨텐츠 먼저. 한번 해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자, 스트레이트가 아닌 스플라인으로 바꿔봅니다. 스플라인으로 바꾸게 되면 얘가 포인트가 한 4개 정도면 무난해져요. 3개에서 4개 정도면 무난해집니다. 맥시멈 포인트를 바꿔야 되겠죠. 자, 앱리더. 자, 에로우 헤드 먼저. 자, 어떤가요? 화살표 모양이 부드럽게 나왔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겠습니다. 모디파이 2개로 고치고 다시 스트레이트로 바꿔놨습니다. 뭐 글자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는 주로 뭘 쓰냐면 여기 블록을 사용합니다. 이 블록에 보면 바로 얘네들이요. 디테일, 셋아웃, 서클, 헥사곤, 트라이앵글, 슬롯, 얘네들을 사용합니다. 이 디테일 셋아웃 같은 경우가 어디에 쓰이냐면, 얘가 어디에 쓰이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이거 어트리뷰트죠? 기억나시죠? 블록 속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표제란 만들어서 해봤었죠? 네, 바로 이렇게 표제란, 어트리뷰트랑 연결해 놨습니다. 여기 엔터 뷰 넘버, 시트 넘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뷰 넘버, 시트 넘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론 시간에 했던 다양한 문의 종류들 기억하시나요? 스틸 도어. 그러면 여기가 스틸 도어. 번호가 1번. 그리고 OK. 이런 식으로요. 스틸 도어 첫 번째. 자,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비닐 타일 1번 이런 식으로요. 재질이죠. 이렇게 주로 얘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문이나 창문, 이해되시죠? 문이나 창문의 기호나 형태를 표시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이런 벽의 재질 있잖아요. 이 재질의 종류들 어떤 재질이냐 이거죠. VT 그러면 비닐 타일, 그 다음에 뭐 S면 스톤 이런 식으로, 뭐 스틸이면 ST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쓰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때 사용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자, 앱리더 스타일, 모디파이, 컨텐츠. 이번엔 서클이네요. 자, 서클. 자, 오케이. 자, 앱리더.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요. 이 동그라미는 주로 어디서 쓰냐면 기계 쪽에서 사용합니다. 기계의 부품 번호를 지정할 때, 부품의 번호를 지정할 때, 부품과 부품들이 많으면 어떤 부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품 한 개 한 개 다 번호를 지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지정할 때, 부품 번호를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한번 세워보세요. 자, 이번엔 여기로 넘어갑니다. 어디냐면 바로 여기. 애드리더 지시선 추가하기입니다. 이게 부품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품을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클릭, 그 다음에 화살표를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시선을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모습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거꾸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리무브 리더. 먼저 선택하고 제거하고자 할 부분을 클릭하고 그리고 엔터. 다시 한번 볼까요? 리무브 리더. 첫 번째는 선택, 두 번째는 없애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지시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뭐냐면은 바로 이 얼라인입니다. 정렬이요. 지금 보면 어때요? 번호가 이렇게 삐뚤빼뚤하죠. 이러면 안 돼요. 번호가 아주 일자로 딱 떨어져야 됩니다. 얼라인 명령으로 하는 건데, 먼저 선택을 합니다. 엔터. 기준이 될 만한 치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정렬됐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얼라인.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그리고 엔터. 기준이 되는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평으로 혹은 수직으로 이렇게 혹은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해주는데, 이런 경우는 수직이겠죠. 수직으로 클릭. 그러면 수직으로 딱 맞게 떨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 콜렉트.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부품 전체를, 이 부품 번호를 하나로 모을 때 쓰는 겁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주면 하나로 다 모인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다 모아 보시죠. 자, 이번에는 모디파이 서클이 아니고 트라이앵글입니다. 이 트라이앵글을 조금 유의 깊게 쓰셔야 돼요. 자, 멀티리더 클릭하고 역시 1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이게 없어요. 이 지시선이 없고 요 트라이앵글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컨트롤 1을 누르면 속성 창이 나오죠. 선택해 놓고 보면 내용이 지금 얘가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다 나온단 말이죠. 자, 확대해 놓고 보시면 이렇게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리더 타입은 스트레이트인데 여기서 넌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트라이앵글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트라이앵글만 남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같이 사용합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기억하시죠? 제가 리비전 클라우드를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리비전 클라우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리비전 클라우드 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숫자 1, 2, 3 이렇게 매겨 놓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리비전 번호가 되는 거고 리비전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삼각형 표시가 뭐냐면 리비전 표시예요. 계정 표시고 얘는 리비전 번호가 되겠죠. 1, 2, 3.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짝으로 쓰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로 쓰여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과제물을 이걸 한번 풀어보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그리면, 그냥 치수 기입을 하면 안 돼요. 자, 어떻게 세팅하는지, 그리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디멘전 스타일이요. dim 스타일. 얘는 왜 만들어졌을까? 자, 그 다음 modify. 먼저 라인 탭이요. 라인 탭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 값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손댈 건 없어요. 바로 요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을 꼭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심볼 앤 에로. 화살촉의 모양과 크기. 화살촉이 도트인지 혹은 삼각형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 화살촉의 크기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손댈 거 없어요. 그 다음 텍스트, 문자입니다. 문자는 문자색을 종종 바꿔요. 치수 문자는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과는 달리 치수 문자는 중간 굵기의 선입니다.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은 가는 선이에요. 가는 선입니다. 그리고 치수 문자는 중간 굵기 선이에요. 그래서 치수 문자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린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여기 치수 문자의 크기 나오죠? 네. 여기 화살촉의 크기도 여기 나오죠? 똑같게 맞추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손댈 거 없는데 여기 ISO 스탠다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ISO 스탠다드가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 치수선이 바깥으로 빠지면 수평으로 그려지죠. 지금 요 화살표가, 그죠? 이게 ISO 스탠다드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직선으로 가요. 이해되셨나요? 치수선과 문자가 일직선으로 가요. 나란하게 갑니다. 그런데 ISO는 원 같은 경우 치수선 바깥으로 빠지면 문자가 수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거 ISO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니까 얘처럼 똑같이 그리려면 뭘로 써야 돼요? 네, ISO 스탠다드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피트, 자리 맞춤입니다. 여기서도 딱히 손댈 건 없지만 여기 유즈 오버롤 스케일 있죠? 얘가 바뀌어야 돼요. 치수 축척이라고 합니다. 아까 엠리더 스타일에서 치수 축척 나왔었죠? 똑같이 여기서도 축척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스케일이 얼마예요? 1대4죠. 그렇다면 문자나 혹은 중심선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 몇 배 커져야 되는 거예요? 4배가 커져야 되는 거죠. 네, 4배 키웁니다. 그래서
여기 유즈 오버롤 스케일을 4로 바꿉니다. 이렇게 유즈 오버롤 스케일을 4로 바꾸셔야 돼요. 치수 축척만큼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가면 여기 기본 단위가 디시멀로 나옵니다. 이거를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꿔주세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얼터네이트하고 톨러런스는 안 바꿔도 돼요. 다시 봅니다. 라인 탭에서 누굴 바꿔요? 여기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그 다음 심볼 앤 에로우에서 화살촉과 화살촉의 크기를 바꿉니다. 텍스트에서 텍스트 컬러와 치수 문자의 크기를 바꿉니다. 그 다음 여기 텍스트 얼라인먼트에서 ISO 스탠다드로 바꾸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할 거면요, ISO 스탠다드를 쓰면 안 되겠죠. 우린 KS 스탠다드를 써야죠. 이해되시나요? 한국공업규격은 치수 문자는 치수선과 나란하게 써야 됩니다. 중간에 문자가 이렇게 수평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얼라인 위드 디멘전 라인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CAT죠. CAT는 ISO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 피트 탭에서 뭐 여기 딱히 바꿀 건 없지만 바로 여기 유즈 오버롤 스케일 값,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기본 값으로 쓰셔도 돼요. 근데 요건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지시선도 어떻게 돼야 돼요? 멀티라인이 멀티 앱리더죠. 멀티리더 스타일에서 앱리더 스타일에서 똑같이 이 값을 4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라이머리 유니티에서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 레이어 맞추셔야죠. 하나, 둘, 셋.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다시 한번 빨간색. 자, 로드 센터, 다시 로드 히든. 네, 됐고. 전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자, 렉탱글은 나중에 그리고요. X라인 0도, 90도, 45도. 트림, 옵셋 400. 옵셋 100, 트림. 자, 적당히 띄워서 선을 그리고 옵셋 280, 필렛, 트림. 나중에 이동하면 돼요. 옵셋 100mm. 자, 라인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필렛, 얘하고 얘는 중심선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랭슨 델타 얼마가 돼야 돼요? 평소 제가 3에서 5mm 써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 축척이 얼마예요? 4죠. 그러면 3, 4, 12, 12에서 4, 5, 20, 12에서 20 사이를 주시면 되겠군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볼까요?
지금 축척이 얼마예요? 1대4죠. 그러니까 중심선이 그러니까 객체 밖으로 나간 길이 3에서 5mm 주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곱하기 4배를 하니까 3, 4, 12에서 4, 5, 20. 이해되셨나요? 평소 우리가 3mm에서 5mm 썼죠. 근데 지금은 12에서 20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 3에서 5mm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출력했을 때 몇 mm 나가요? 1mm 나갑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4mm 썼어요. 바깥으로 4mm만 내보내주세요. 근데 축척이 1대4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출력해버리면 1mm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배를 키워야 되는 거죠. 16mm를 빼야 4mm가 나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반드시 축척값만큼 배수를 해줘야 돼요. 자, 20mm. 랭스는 20mm. 이렇게 20mm를 빼줘야만 모습이 잡힙니다. 다시 라인. 매치 프로퍼틱스. 자, 트림. 랭스는 델타. 서클 100mm. 트림. 다시 X라인 앵글 30도 옵셋 100mm. 다시 한번 옵셋 120mm. 자, 트림. 이때 중심선의 위치 여기죠? 여기 교차점. 수직점으로 내보내면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 교차점이 수직점으로. 자, 중심 기준으로 중심에서 끝점, 끝점. 자, 트림으로 자르고 다시 한번 라인 교차점에서 수직으로,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엘립스 중심, 끝점, 타원. 자, 이렇게 타원의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얘는 높이가 얼마냐면 30mm입니다. 옵셋 30. 자, 필렛 이렇게 잘린 거죠. 역시 필렛. 자, 익스텐드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필렛. 자, 필렛, 익스텐드. 이렇게요. 여긴 트림으로 자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거 뭐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요만큼 위로 올라갔단 말이죠. 보시면 요만큼이 줄어드는 거죠. 라인, 여기 교차점에서 수직으로 올린 다음 수평으로 이렇게 쓱 빼면 됩니다. 필렛. 다시 한번 라인, 수직으로 쭉 올린 다음 수평으로 쓱 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대각선이 사라지는 거죠. 자, 조금 이따 지우기로 하고, 옵셋 40mm. 다시 한번 6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필렛, 그 다음 트림. 자, 라인, 여기 교차점에서 선을 쭉 그리고 나머지 트림으로 삭제.
자, 그래서 랭슨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라인. 다시 한번 라인. 이렇게 된 거죠. 자, 트림, 브레이크, 한전 브레이크를 써볼까요? 모디파이에 보시면 얘가 한전 브레이크란 말이죠. 선택하고 클릭. 자, 다시. 그럼 이렇게 한전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줘봤습니다. 다시 한전 브레이크 선택하고 교차점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전 브레이크 선택하고 교차점 이런 모습이군요. 자, 그 다음 트림으로 여기는 삭제.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옵셋 40mm, 옵셋 60mm. 한 번 더.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다시 필렛 라인을 쭉 그립니다. 바로 이 선을 기준으로 다 트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랭슨 델타. 자, 트림으로 지워야 될 것 지우고, 선 연결할 거 연결하고,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 다음 트림으로 바꿀 거 바꾸고, 이상하게 갔네요. 삐뚤어졌군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익스텐드. 그쵸, 이렇게 돼야죠. 지울 거 지우고, 자, 교차점에서 선 내리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다 교차점이 맞아야죠. 안 맞으면 안 되죠.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 요 선 아래쪽으로 전부 다 은선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가 전부 은선입니다. 그 다음 한전 브레이크 선택하고 클릭, 선택하고 클릭, 선택하고 클릭, 다시 한번 선택하고, 아니죠. 네, 얘까지군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이고, 다시 한번 한전 브레이크, 이렇게. 네, 선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는 다 그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타이틀 블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서클, 자, 서클 반지름 10mm, 자, 라인, 자, 80mm, 네, 너무 그렇게 길지 않아도 돼요. 혹은 100mm, 자, 라인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죠. 옵셋 10mm, 자, 옵셋 2mm, 3mm, 네, 5mm. 자, 텍스트로 글씨를 씁니다. 얘는 8mm, 6mm, 여기다가 6mm, 그 다음에 프론트, 다시 한번 이렇게 스케일로 잡고, 얘는 위치점을 어디로 잡냐면 바텀 라이트로 잡고, 스케일 1 나누기 4 이렇게요.
얘는 8로 주는 게 좋겠군요. 8은 좀 크고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의미 없습니다. 이제 지우고 스케일 4배 이렇게 4배를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기. 자,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치수 기입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보시죠.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mm. 너무 많이 붙었죠? 지금부터는 상관없어요. 뭐만 맞으면 돼요? 이 거리만 맞으면 돼요. 뭐만 맞으면 돼요? 이 폭만 맞으면 돼요. 이 폭만 맞으면 됩니다. 이 높이만 맞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반지름. 다시 한번 얘도 반지름. 이런 옵셋 40mm 다 그려진 게 아니군요.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 이거 빠졌죠? 자, 그 다음 라이너로 다시 한번 라이너로. 자, 이때 여기하고 똑같은 값들, 이렇게 똑같은 값들. 다시 한번 라이너로 치수를 넣는데 여기랑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치수는 어떻게 넣을까요? 자, 보시죠. 얼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거 맞나요? 다시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방향이 안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보죠. 자, 옵셋 100mm 이렇게 얼라인. 자, 치수 맞췄죠? 그 다음에 컨티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맞아지나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선을 그려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인설션이 안 나오네. 이렇게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라이너를 씁니다.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여기인데 우리가 배웠던 로테이트 있잖아요. 30도. 30도를 주면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서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거 시킨 거예요. 이 과제물을 해보라는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이동하기. 자, 위치를 가운데다 맞춰 놓고, 얘가 너무 크면 이거 2분의 1로 줄이셔도 돼요. 0.5 이렇게 줄이셔도 됩니다.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렉탱글 사각형을 그려야죠. 자, 렉탱글 얘는 A4예요.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스케일 4배 이동하기 자, 위치를 맞추고 다시 이동하기 다시 얘도 마찬가지로 이동하기 자, 카피 다시 한번 카피 다시 이동하기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여기다 사각형을 그리시고 자, 라인 대각선 그려보세요. 여기도 대각선 그려봅니다. 이동하기 중간점과 중간점 맞추면 네. 맞췄네요. 이렇게는 흰색을 써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탑 여기는 프론트 다 그려졌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치수 기입 세팅하고 치수 넣는 방법까지 쭉 다 해봤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